지금부터 문제를 풀고 오답하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필요한 개념을 다 공부를 했으면요, 정리 노트에다가 개념 정리를 짧고 굵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해를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암기할 것들은 지금 암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 같은 거 문제를 풀기 전에 암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면서 옆에 공식을 두고 보면서 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공식을 외운 다음에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문제는 책에 직접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는 연습장을 주지 않아요. 이제 고등학생이고 기본적으로 풀이를 깔끔하게 쓸 수 있는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굳이 연습장에 풀지 않고 처음에는 책에 직접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네 번째는 5분 이상 식을 쓰지 못한 상태면 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단, 문제에 질문이 있다면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적는 거예요. 만약에 개념적으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요, 다시 개념서를 보거나 복습 강의 영상을 보고 채워넣는 게 좋아요. 거기에 없는 부분이라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붙여서 질문이 무엇인지 적어둡니다. 모르는 부분에 노트 정리가 덜 되어 있으면요,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고요. 이미 노트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노란색 색연필로 네모를 칩니다. 이후에는 연두색, 그 다음엔 초록색,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무슨 색연필이 좋은지까지 물어보는데요. 저는 지구 색연필을 추천하거든요. 요런 거. 빨간색, 파란색만 쓰지 말고 다른 색도 한번 써보세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살색이랑 갈색도 되게 예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단원을 공부했어. 원순열이라는 단원을 공부했으면 정리 노트에 맨 앞에는 한 2장 정도를 빼요. 그리고 선생님은 한 페이지만 쓰고 한 페이지 남겨두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페이지에다가 쓰면 여기 뒤에 글씨가 배기기도 하고 나중에 추가할 때 여기 쓰고 여기 비워두면 이 페이지에 필요한 내용을 여기다 추가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노트 정리는 널널하게 하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확통을 한다 그러면 이 단원명을 일단 쓰지. 크게 써. 01 여러 가지 순열 쓰고 그 다음에 원순열 이렇게 써도 좋고요. 사실 선생님은 원순열에서 막 다 쓰는 것보다는 원순열에서 중요한 건 n-1 팩토리얼 이거 하나 쓰면 돼. 근데 만약에 원순열 관련해서 내가 나중에 추가하고 싶은 개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순열이랑 관련된 문제에서 이런 탁자 문제 같은 거 아니면 입체 도형, 뭐 평면 도형 이런 것들 문제를 풀면서 내가 나만 몰랐던 개념들을 추가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여기다가 추가를 할 수 있게 일단 비워두고 그 다음 개념을 적는 거야. 근데 이거 비워두는 게 뭔가 나중에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용도로 쓰자는 거지. 여기에는 부족한 개념을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적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충분하게 반복적인 공부가 되면 이 문제에서 굵직한 개념들만 한 줄로 적어놓고 나중에 그냥 떼는 거야. 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노트를 매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까먹어. 노트에 있는 걸 싹 다 기억을 하려면 노트에 있는 내용 자체가 많지 않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단순하게 짤막짤막하게 적어둬야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볼 때 한눈에 빡빡빡빡 들어와가지고 반복하는 학습의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앞에 이렇게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남겨두는 데는 뭘 하는 거냐면 내가 틀리는 이유를 적어두는 거야. 어떤 실수하는 것들을 적어두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3파이 4를 자꾸 3의 4제곱이라고 안 해. 4의 세제곱이라고 해. 그러면 그냥 3의 4제곱 이렇게 하나 적는 거야. 별거 아니잖아. 이거 그냥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nC 0부터 시작하는 걸 많이 까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nC 0부터 시작하기. 이거를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나중에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 적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내일 보고 모레 보고 매일매일 볼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히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내가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맨날 적어야 된다는 친구들은 노트를 일단 매일 보지 않겠다는 뜻이야.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렇게 단순하게 적어서 이거 매일 보자는 거야. 그러면 나는 기억하잖아.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나만의 굵직하고 짧은 노트를 만들어서 이걸 매일 보고 수능장에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5분 안에 이 노트에 대한 개념을 내가 싹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노트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개념을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상황이라면 해설을 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에 나오는 도형 문제에서 아는 조건들을 다 적었는데도 5분 동안 안 풀린다면 해설을 봐도 좋아요. 해설에는 여러분이 잊고 있던 중등 기하 개념이라던가 문제를 풀 때 미처 보지 못했던 조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배우지 않아서 잊고 있던 개념,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 어떤 스킬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거 모두 다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떠올려서 대변과 대각 사이 관계를 찾는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노트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풀고서 채점은 냉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은 꼭 맞은 것도 채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은 것을 채점을 안 하는 학생이 많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가끔 질문을 할 걸 가지고 와서 물어보면요. 문제 읽지도 않은 거, 풀다가 몰라서 포기한 거, 풀었는데 채점도 안 한 거, 채점 한 줄 알고 그냥 넘어간 거, 근데 틀렸어. 그 다음에 제대로 맞은 거. 이게 다 구분이 하나도 안 돼요. 본인 스스로가 구분이 안 되고 급기야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 이게 어떤 문제인지, 푼 건지 풀다 만 건지 채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누구나 기억은 희미해지거든요. 여러분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기억이 좋았으면 그 성적일 리가 없어. 무조건 채점은 깔끔하게 다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세요. 어떻게 채점을 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려줄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지구색연필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지구색연필을 꺼내서 좋아하는 색깔을 꺼내. 일단은 기본은 빨간색이니까 얘로 한번 문제를 직접 풀어가지고 이제 채점을 한번 해볼게요. 맞은 거는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틀린 게 있으면 끊는 거야. 이렇게 틀린 게 있으면 끊고 맞은 건 동그라미를 치고. 근데 채점할 때 특히 틀린 문제 있을 때 문제에다가 확 이렇게 하면 문제에 나중에 조건이 잘 안 보여서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채점은 문제 번호 정도에다가 작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채점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내 힘으로 풀겠지. 내 힘으로 풀면서 5분 이상 문제 풀 때 멈춰지면 그냥 그땐 틀린 걸로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 두 번째 채점할 때는 다른 색으로 채점을 하는 거야. 얘 맞았으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풀어. 또 다시 풀어서 또 틀리거나 막히면 그땐 틀린 거야. 틀리면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거예요. 얘도 맞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이제 틀린 데는 3번 이상 틀리면 포스트잇을 붙여. 이런 포스트잇이 좋은데 왜냐하면 종이가 되어 있어서 샤프로 바로 문제에다가 뭐 어떤 부분이 질문인지 적기가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면 가방에 넣었을 때 이거 다 찢어지고 날아가요. 선생님은 요만큼만 튀어나오게 하는 편이야. 이렇게 붙이고 3번 이상 틀린 거는 일단 난 다 붙여. 그러면 문제집을 나중에 앞에서 봤을 때 틀린 문제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앞에 다 이게 붙어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집에서 이걸 다 떼면 이 책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게 있으면 만약에 가위바위보 질문 이런 식으로 질문할 걸 적어두는 거야. 그럼 선생님한테 가서 이 질문이 뭐더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바로 가서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을 하고 나면 나중에 나 혼자 공부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질문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거든요.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는 게 좋고, 틀린 문제는 다시 스스로 풀어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점은 틀린 것을 그냥 둔 채로 넘어가서 아예 오답을 안 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3번 정도 틀렸을 때 채점에서 이렇게 될 때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에 포스트잇을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설을 보거나 질문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만약에 다시 풀기 귀찮아서 해설을 보고 해결하거나 무조건 질문을 해버리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점점 해설지랑 가까워져서 해설지가 없으면 불안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질문이 너무 많다고 생각돼서 공부의 진행이 느려지니까 비효율적인 사람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시험장에는 결국 나 혼자 들어가게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설을 보고 자꾸 해결하거나 쉽게 질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해낸 성공 경험이 쌓였을 때 시험장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거, 틀린 것을 다시 풀어서 고쳐내는 것 또한 시험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누구나 꼭 해내야 되는 경험이에요. 자, 만약에 해설을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잊지 않고 해결하는 게 좋고요. 고난도 문제는 해설의 긴 호흡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학생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꼭 질문을 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걸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3자 등급인데 센을 풀다가 센 C스텝에 질문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일단 B스텝부터 해결을 하는 거야. 자, 내 수준에 맞는 게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영역을 JPD라고 해요. 요 수준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30문제를 풀어서 10문제를 틀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0문제를 지금 당장 다 맞으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쉬워 보이는 5문제만 먼저 오답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하거나 해설을 보고 이해가 된 건요, 그 자리에서 세모를 치고 넘어가지 않고 다음 날이나 며칠 후에 내 힘으로 첫 식부터 답까지 구해서 맞으면 그때 세모를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은 그때 떼시는 거예요. 책에 붙어있는 모든 포스트잇이 다 떨어지면 이 책은 오답까지 완성이 된 책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